범인은 바로 너야. 바로 당신이야. 그래, 전현이 내 돈 가져갔지. 저는 안 가져갔어요. 정말 억울해요. 범인은 바로 너야. 바로 당신이야. 그래. 저는 오늘 시댁 사람들 앞에서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인가요?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누워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팔순 잔치를 일주일 앞두고 온 가족이 본가에 모였습니다. 저희 남편 형제는 이남 일녀인데 큰아들인 시아주버님 내외, 여동생 내외,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애들은 다 커서 각자 바쁘니까 어른들만 모였죠. 언니, 오랜만이에요. 시누이 은주가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첫인상부터 참 예쁘고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아가씨, 잘 지냈어요? 애들은? 네, 잘 지냈어요. 애들은 학원 갔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손윗동서 정숙도 와 있었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2살 위에요. 워낙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라 친해지기는 했지만 속마음을 잘 모르겠는 스타일이었죠. 애들아, 왔니? 빨리 들어와서 앉아라. 시어머니가 손짓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80이신데도 정정하세요. 목소리도 우렁차고 눈빛도 또렷하십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팔순 잔치 준비한다고 요즘 기분이 좋아서 더 팔팔해. 우리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잔치 준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할지, 하객은 몇 명 정도 올지, 식사는 뷔페로 할지, 한정식으로 할지. 그런 이야기들이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갔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서랍장 앞에 서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심장도 쿵 내려앉았어요. 돈이 없어졌어. 여기 서랍에 넣어둔 돈이 사라졌다고. 네, 돈이요? 큰 며느리 정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여기 빨간 봉투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뒀어. 팔순 잔치 비용이랑 손님들 용돈 줄 거. 근데 봉투째 없어졌어.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게다가 잔치 비용이라니. 어머니, 혹시 다른 데 옮겨두신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여기 넣어뒀어. 사흘 전에 은행에서 찾아다가 이 서랍 맨 윗칸에 넣어뒀다고. 내가 늙었어도 그 정도는 기억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도 붉어지고 계셨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같이 찾아봐요. 큰아들 시아주버님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마다 열어보고 옷장도 확인하고 침대 밑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빨간 봉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때 막내딸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누가 이 방에 들어온 사람 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들어왔냐니. 무슨 뜻인지 다들 알았죠. 누군가 돈을 가져갔다는 의심이었습니다. 글쎄, 이번 주에 집에 온 사람이 누가 있더라. 시어머니가 기억을 더듬으셨습니다. 월요일에 큰 며느리가 왔고 수요일에 둘째 며느리가 왔고 제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막내 은주가 왔지. 그럼 우리 셋 중 한 명이란 얘기네요? 형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분이 묘했어요. 마치 우리가 용의자가 된 것 같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변명하려는데 은주 아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들, 저는 금요일에 짧게 들렀다가 바로 갔어요. 안방에는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거실에서 엄마랑 차만 마시고 나갔어요. 나도 월요일에 거실에만 있었어. 안방은 청소할 때 잠깐 들어갔을 뿐이야. 정숙도 자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수요일에 둘째만 안방에 좀 오래 있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 저는 그날 어머니 옷장 정리 도와드리려고. 옷장 정리? 아, 맞다. 그날 내가 옷 좀 정리하자고 했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날 안방에 제일 오래 있었던 건 둘째 언니잖아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보고 지금 훔쳤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 그럼 내가 도둑이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정들 하세요. 아직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잖아요. 시아주버님이 말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날 옷장 정리만 도와드렸어요. 서랍은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일단 더 찾아보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눈빛은 이미 저를 믿지 않고 계셨어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입을 열 수가 없었죠.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안 가져간 거지?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다니. 여보, 나 지금 진심으로 묻는 거야? 내가 시어머니 돈을 훔칠 사람으로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빌려 쓴 거면 솔직히 말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나 정말 안 가져갔어. 왜 아무도 날 안 믿는 거야? 저는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30년을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명절 때마다 혼자 부엌 지키고 제사 음식 준비하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의심을 받는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야, 오늘 점심에 집으로 좀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보고 오래요. 같이 가줘. 나 오늘 회사 일 있어서 못 가. 당신 혼자 다녀와. 남편은 차갑게 대답하고 출근해 버렸어요. 저는 혼자 본가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온 식구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내외, 여동생 내외까지.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어요. 앉아라.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앉았어요. 둘째야, 너 솔직하게 말해. 그 돈 내가 가져갔지?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진짜로. 거짓말하지 마.
다른 사람들은 다 안방에 안 들어갔어. 너만 오래 있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 정말 옷장 정리만 도와드렸어요. 서랍 쪽은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돈이 저절로 날아갔냐? 걔가 물어갔냐? 옆에서 시누이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가씨,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믿어줄 거예요? 나 정말 안 가져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어떨까요? 손윗동서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경찰이요?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둑질은 범죄잖아요. 가족이라도 법은 지켜야죠. 차갑게 내뱉는 동서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야, 경찰까지는. 그래도 식구인데. 시어머니가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저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계셨죠. 어머니,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저 진짜 안 했어요. 하늘에 맹세코 안 했어요. 저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둘째야, 우리가 뭘 믿겠니?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요? 제가 안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문제지. 없던 돈이 사라졌는데 내가 제일 수상하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구나. 나를 범인으로 만들기로 했구나. 알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믿어주실 건데요? 돈 돌려놔. 그럼 넘어가 주지. 제가 안 가져갔는데 어떻게 돌려놔요? 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둘째야, 오늘부터 당분간 이 집에 오지 마. 돈 갖다 놓을 때까지는 얼굴도 보기 싫어. 시어머니의 선언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집에서 쫓겨났어. 어머니가 돈 갖다 놓을 때까지 오지 말래. 그래, 알았어. 일단 집에 있어. 남편의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그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30살 된 딸입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 왔어. 엄마가 할머니 돈 훔쳤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딸. 엄마 안 그랬어. 누명이야. 엄마, 설마 빚이라도 있어? 솔직하게 말해봐. 딸마저 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왜 아무도 날 안 믿지?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슬펐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시누이 은주한테 문자가 왔어요. 언니, 엄마가 너무 상심하셔서 병원 가셨어요. 혈압이 확 올라가셨대요. 언니가 빨리 돈 갖다 드리면 좋겠어요. 엄마 팔순 잔치도 코앞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안 가져간 돈을 어떻게 갖다 드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계속 압박해왔어요. 시아주버님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제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주버님, 저 정말 안 했어요. 왜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으세요? 재수 씨, 저도 믿고 싶은데요. 근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를 등졌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정말 내가 가져간 것처럼 보이나? 어떻게 결백을 증명하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저를 피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 없었죠. 이런 창피한 일을 어떻게 말해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몸무게도 3kg나 빠졌어요. 차라리 그 돈을 내가 물어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500만 원. 없는 돈은 아니에요. 그냥 통장에서 찾아다가 갖다 드리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돈을 갖다 드리면 그건 내가 범인을 인정하는 거잖아. 그럼 평생 도둑으로 살아야 해. 그건 절대 안 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누명을 벗겠다고,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저는 다시 시댁 본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뭐야, 너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제 말 들어주세요. 저 정말 억울해요. 억울하면 돈 갖다 놔. 어머니, 제가 진짜 안 했으면 어떡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으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진짜 범인?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닌 건 확실해요. 어머니, CCTV 같은 거 없으세요? 집 안에? CCTV? 우리 집에 그런 거 왜 있어? 요즘 독거노인 가정에 안전용으로 많이 설치한다던데요. 혹시? 없어. 그런 거 없다고.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낙담했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저를 봤어요. 어머, 둘째 며느리 아니야? 요즘 안 보이던데 어쩐 일이야? 아, 네. 잠깐 들렀어요. 그래. 저번에 수요일에 왔었지? 내가 봤는데. 근데 그날 다른 사람도 왔더라고. 차가 2대 있었어. 네. 수요일에 차가 2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한 대는 그쪽 차였고 다른 한 대는 검은색 BMW였던 것 같은데. 누구 거더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어요. 검은색 BMW. 그건 은주 아가씨 차예요. 아주머니, 정확히 몇 시쯤 보셨어요? 글쎄, 2시쯤? 내가 마트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2시. 그때 저는 시댁에 있었어요. 그럼 은주 아가씨도 그 시간에 왔다는 건가요? 아주머니, 정말 확실해요? 그럼 내가 봤는데. 근데 왜?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급히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그날 일정을 다시 정리했어요. 수요일 오후 1시에 시댁 도착. 1시에서 3시까지 어머니랑 옷장 정리. 3시에 집으로 출발. 그럼 이 시쯤에는 제가 안방에서 옷장 정리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 시간에 은주 아가씨가 왔다고. 근데 은주 아가씨는 분명 금요일에 왔다고 했잖아. 왜 거짓말을 한 거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은주 아가씨 연락처 있지? 나 좀 통화해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일단 연락처만 줘봐. 저는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왜요? 아가씨, 수요일에 친정 왔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저 금요일에 갔다니까요. 옆집 아주머니가 수요일 2시에 내 차 봤대. 검은색 BMW.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날. 잠깐 들렀다가 갔어요.
엄마 안 계셔서 그냥 나왔어요. 어머니 안 계셨다고? 어머니는 집에 계셨는데?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아무튼 저 안방 안 들어갔어요. 그럼 왜 처음에는 안 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 안 났어요. 신우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아가씨, 뭔가 숨기고 있지요? 아니에요. 언니, 왜 자꾸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도둑 취급받고 있는데 아가씨가 거짓말을 했잖아. 이게 잘못이 아니야? 언니,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만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은주 아가씨가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저는 다시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날 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그 BMW 차 말이에요. 글쎄, 30분 정도 있다가 나간 것 같던데. 아, 그리고 짐을 들고 나왔어. 좀 큰 가방. 가방이요? 어떤 가방이었어요? 검은색 크로스백. 좀 두툼해 보였어. 두툼한 가방.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던 거 아니야?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댁 근처 편의점으로 갔어요. 혹시 CCTV가 있을까 싶어서요. 사장님, 혹시 수요일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사장님은 흔쾌히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 시점 영상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신우이가 나타났어요. 검은 가방을 들고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 얼굴도 굳어 있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이거 저한테 복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저는 CCTV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문을 열었어요. 또 왔어? 너 정말. 어머니, 온 가족 다 모아주세요.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진실? 무슨? 제발요. 다들 모아주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는지 시어머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 모두가 모였어요. 신랑과 큰아들 내외, 시누이 내외까지. 둘째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돈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뭐? 모두가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누이 은주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주 아가씨, 수요일에 친정 왔었지요? 그건 옆집 아주머니가 아가씨 차봤대요. 그리고 편의점 CCTV에도 찍혔어요. 두툼한 검은 가방 들고 급하게 나가는 아가씨 모습까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주에게로 향했어요. 은주야, 그게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 그날 잠깐 들렀다 간 거예요. 가방은 제 옷이 들어 있었어요. 그럼 왜 처음에는 안 왔다고 거짓말했어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건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나? 사흘 전 일을 기억 못해? 언니, 왜 자꾸 저한테만 그래요? 증거도 없으면서. 시누이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증거 있어요. 편의점 CCTV.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아가씨가 급하게 나가는 모습 다 찍혀 있어.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설명해 봐요. 그건 제 옷이라니까요.
그럼 그날 입고 온 옷이랑 비교해봐요. 옷이 들어있었으면 옷을 보여줄 수 있잖아.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은주야. 신우이 신랑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오빠, 난 진짜 아니야. 언니가 날 모함하는 거야. 그때 시아주버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솔직하게 말해봐.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었니? 돈이 필요했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주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가씨, 나 경찰 부를 거야. CCTV 영상 가지고 조사하면 진실 나올 거 아니야? 경찰? 안 돼.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알았어요. 그녀가 범인이라는 걸. 은주야, 내가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마침내 은주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가져갔어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뭐라고? 신우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어머니 돈을? 오빠, 나 빚이 있어. 카드 빚이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 오빠가 알면 화낼까봐.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신우이 남편은 아내를 다그쳤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씁쓸했습니다. 은주야, 그럼 왜 둘째 며느리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언니가 그날 오래 있었으니까. 언니한테 의심이 가면 제가 안전할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구나. 아가씨, 나 정말 억울했어. 온 가족이 날 도둑 취급했고 남편도 날 의심했어. 나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내 명예는? 내 마음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둘째야, 미안하다. 내가 널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 때문에 고생했지?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 은주는 돈을 전부 돌려놨습니다. 사실 아직 쓰지 않고 집에 숨겨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주야, 카드빚이 3천만 원이라고? 대체 뭘 산 거야? 시동생 남편이 다그쳤습니다. 그게 옷이랑 가방이랑. 미쳤어? 우리 형편에 무슨 명품을 그렇게 사? 오빠가 돈을 안 줘서 그랬잖아. 맨날 나보고 아껴 쓰래. 부부 싸움이 시작됐어요. 저는 거실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윗동서 정숙이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형님,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네요. 나도 놀랐어. 은주 아가씨가 그럴 줄은.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형님, 그날 왜 경찰 신고하자고 한 거예요? 제 질문에 형님은 멈칫했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하려고. 날 완전히 범인으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미안해. 나도 사실 동서가 의심스러웠어.
동서 정숙의 고백에 저는 씁쓸했습니다. 형님, 우리 20년 넘게 동서지간으로 지냈잖아요. 그런데도 날 그렇게 쉽게 의심했어요? 동서,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한 거죠. 증거도 없는데 누굴 믿겠어요. 저는 차를 받아들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신우이 남편은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오빠, 나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 지금 뭐가 미안한 거야? 돈 훔친 거? 언니한테 누명 씌운 거? 카드빚? 거짓말? 대체 뭐가 미안한 거냐고. 신우이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이혼해. 뭐? 은주 아가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나 당신이란 사람이하고 못 살아. 오빠, 제발. 애들 생각해. 애들이 엄마가 도둑질한 거 알면 뭐라고 하겠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김서방, 진정해. 이혼까지는. 장모님, 이건 장모님이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제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도 손주들 생각해야지. 손주들은 제가 생각할게요. 장모님은 빠지세요. 사위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미안했는지 집에 도착해서야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고생했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 여보, 나 정말 속상했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보다 어머니 말을 먼저 믿다니.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밀어냈어요. 여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야. 나 일주일 동안 지옥 같았어. 알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줘. 언제까지나 의심했어? 오늘까지.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오늘까지 나 도둑으로 봤구나. 당신, 오늘 밤은 혼자 자고 싶어? 방 나가줘. 저는 남편을 밀어내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이게 가족이야? 이게 30년을 함께 산 부부야? 신뢰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야, 오늘 점심에 우리 집에서 먹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할게. 어머니, 저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알아. 그래도 와줘.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앉아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둘째야, 내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다. 널 믿지 않았고 도둑 취급했어. 어머니로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나도 나이 먹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그래도 변명은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니야. 안 끝났어. 너한테 보상을 해야 해. 보상이요? 응.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시댁집 등기부등본. 어머니, 이 집 지분 30%를 너한테 줄게.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내가 이 집 혼자 소유하고 있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 내 명의로 해뒀어. 그중 30%를 내 명의로 넘길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이건 너무 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내 마음이 편해. 넌 30년 동안 우리 가족 뒷바라지 했잖아. 그리고 이번에 억울한 일도 당했고. 어머니, 받아.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감사하지만 못 받아요. 다른 형제들도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넌 걱정 마.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주셨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궁금해서 펼쳐봤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20일. 오늘 큰 며느리가 집에서 내 금반지를 가져갔다. 확실히 봤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큰아들이 화낼까봐. 그냥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형님이 금반지를 더 읽어 내려갔어요. 1998년 7월 10일. 또 돈이 없어졌다. 이번에도 큰 며느리인 것 같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큰아들한테 말하면 가족이 깨질까봐 참는다. 2005년 11월 5일. 작은 며느리는 정말 착하다. 이렇게 성실한 며느리는 처음이다. 큰 며느리랑 비교가 된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이 예전에 도둑질을 했다니.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일기장을 내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래. 몇 번 있었어. 하지만 말 못했어. 왜요? 큰아들이 큰애를 너무 사랑했거든. 말하면 가족이 깨질 것 같았어. 그래서 참으신 거예요? 응.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번에 제가 의심받을 때도 혹시 형님을 의심하셨어요? 사실 처음엔 큰애도 의심했어. 근데 은주가 너를 계속 몰아가니까 나도 혼란스러웠어. 어머니, 미안하다. 내가 큰애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어야 했는데 덮어둔 게 잘못이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의 문제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비밀과 거짓말이었다는 걸. 어머니, 형님한테 이 사실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뭐, 그건 어머니,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래야 이 가족이 제대로 설 수 있어요. 저는 형님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계셨어요. 무슨 일이야, 동서? 손윗동서 정숙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형님, 이거 읽어봐요. 저는 일기장 해당 부분을 펴서 보여줬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형님 진실을 말해줘요. 예전에 어머니 물건 가져간 거 맞죠?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맞아. 내가 가져갔어. 왜요? 그때 우리 집이 어려웠어. 애들 아빠가 사업 실패하고 빚도 있었고 나 혼자 애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물건을 가져간 거예요? 응.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면 큰아들이 자존심 상할 것 같았고, 그럼 이번에 아가씨가 돈 가져갔을 때 왜 나한테 경찰 신고하자고 한 거예요? 제 질문에 형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의심받을까봐 두려웠어.
예전 일이 들통날까봐. 그래서 동서가 범인이 되면 나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형님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형님, 우리 20년 넘게 동서지간으로 지냈잖아요. 그런데도 날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 물건 가져간 것도 문제지만 내 동서한테 한 짓은 더 큰 문제야.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 당장은 힘들어. 시간이 필요해.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형님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한 거니까요. 형님, 저도 당장 용서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서, 고마워.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그리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모두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아가씨는 카드빚을 갚기 위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신우이 신랑은 처음엔 이혼을 고집했지만 결국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죠. 부부 상담을 받고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로요.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져갔던 물건 값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성의를 보이는 거죠. 저는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30년을 살았는데 서로를 제대로 알고 있었나 싶어. 나도 그 생각했어.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쉽게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여보, 앞으로는 서로 더 솔직해지자. 뭐든 숨기지 말고. 그래, 약속할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팔순 잔치는 이미 치렀고 이번엔 가족회의였어요. 애들아, 오늘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았어. 비밀도 많고 서로 믿지도 못하고. 어머님, 그래서 결정했어. 앞으로 우리 가족은 투명하게 살기로. 비밀 없이 솔직하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 재산 정리할 거야. 재산 정리요? 응. 이 집이랑 내 재산을 너희 셋한테 미리 나눠줄 거야. 나 죽고 나서 싸우지 말고 지금 정리하는 게 낫겠어. 어머니, 아직 정정하신데. 아니야. 이번 일로 깨달았어. 돈 문제가 가족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 시어머니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은 30%씩 너희 셋한테, 나머지 10%는 내가 가질 거야. 그리고 예금은. 시어머니가 재산 분배 계획을 설명하셨어요. 공평하고 투명하게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네, 어머니. 내가 이번에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영영 망가졌을 거야. 어머니, 아니에요. 아니야. 넌 이 집안의 은인이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주 아가씨가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언니들, 제가 요리 배웠어요. 맛있게 드세요.
오, 은주가 요리를? 신기하네. 이제 집에서 직접 해 먹으려고요. 돈도 아끼고. 은주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없었지만 더 진솔해 보였어요. 식사하면서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 TV 프로그램 이야기.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식사 후 형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동서, 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동서한테 너무 미안해. 형님, 나도 힘들었어. 근데 그게 변명은 안 되지. 동서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정말 미안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 동서가 이렇게 용서해줘서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형님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노력하면 고쳐갈 수 있다는 걸.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어요. 은주 아가씨는 빚을 절반 정도 갚았고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데이트를 하고 부부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어요. 동서 정숙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더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요. 어머니는 제게 인생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둘째야, 내가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뭔데요, 어머니? 사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았어. 네. 시어머니가 날 며느리로 안 받아들이려고 했거든.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랬어요? 그래서 다짐했어.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자고. 며느리들한테 잘하자고. 어머니. 근데 이번에 실수했네. 널 의심하고 도둑 취급하고 내가 받았던 상처를 내한테 준 거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났어요. 아니야. 나 평생 기억할 거야.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어머니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다는 걸. 어느 토요일 온 가족이 모여 소풍을 갔습니다. 남편 형제들과 사위,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오랜만에 다 함께 나들이를 간 거예요.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은주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다 같이 나오니까 좋네. 정숙도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제 괜찮아지는 건가? 점심을 먹고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할머니. 손주들이 모여들었어요. 옛날에 할머니가 젊었을 때 말이야. 시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앞으로 당신 더 믿을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해가 지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 현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다들 조심히 들어가고 다음 주에 또 보자.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답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이런 거구나.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는 거. 그리고 그 끝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뭐 생각해? 응? 아,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 감사? 응.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가족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았어. 맞아. 당신 정말 강해. 이번 일로 깨달았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여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 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었다. 가족들한테 의심받고 도둑 취급받고 외롭고 슬펐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성공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지만 그래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믿는 것이었다. 아무도 날 믿지 않아도 내가 나를 믿으면 된다는 것.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 하지만 이제는 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내 곁에는 가족이 있다는 걸. 일기를 덮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달 후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모두가 케이크 앞에 모였습니다. 애들아,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 시어머니가 촛불을 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둘째야, 이거 받아. 작은 상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자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이제 내한테 물려주고 싶어? 어머니, 너무 귀한 거예요. 아니야. 넌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집안의 기둥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고마워, 둘째 며느리. 우리는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자. 그래, 약속해. 차창 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혔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걸. 바로 가족이고 사랑이고 신뢰라는 걸.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힘들고 외로우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강해질 거예요. 저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